오늘도 안 될 것 같아. 부지런히 풀어야 돼. 오늘 9시 50분까지 푸세요. 자, 우리 번호로 몇 번 할 차례인지 좀 말해줄래? 60번? 지난주에 3차 함수 선생님이 서술형을 아예 빼고 풀었던 문제가 하나 있거든? 기억나니? 그거를 그래도 서술형을 한번 보여주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서 번호가 몇 번인지 기억이 안 나. 3차 함수였는데 넓이가 같을 때라고 돼 있었는데 몇 번인가? 아, 59번이었구나.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좀 알아보자. 3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부분의 넓이가 같다. 근이 0과 a와 a 플러스입니다. a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치가 정해졌다는 게 있고, 여기 넓이 a, 여기 넓이 b라고 했을 때 두 넓이가 같다라고 돼 있었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는 서술형으로 내가 한번 연산을 한번 보여줄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0부터 a 플러스 1까지 요 3차 함수를 적분하면 뭐가 나오지? a와 b를 표현해봐. 그렇지. 뭐나? 0부터 a 플러스 1, 여기 a 플러스 1까지 정적분하면 a와 b를 표현하면 뭐가 나올까? A 마이너스. 완전히 이해했어. 잘했어. 근데 둘이 넓이가 서로 어떻게 되겠어? 같으면 얼마가 돼? 0이 되겠지. 그냥 적분하면 0이 된다를 이용하는 거야. 이게 이제 서술형 풀이가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A 넓이 따로, B 넓이 따로 하면 적분을 두 번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한 번에 했으니까 그래도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야 돼. 서술형이면 시간 엄청 많이 걸려. 자, 그러면 저 식을 전개를 해야 되거든. 좀 귀찮지만 이렇게 되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x. 자, 적분하면 x 4제곱 2a 플러스 1 x 세제곱 a 플러스 1 x제곱. 구간은 0부터 a까지고 는 0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a를 얘기하니까 얘가 a 제곱이니까 a 세제곱이라고 써도 되겠지. 자, 어차피 는 0이니까 양변 12를 곱해서 분수를 없애자. 분수를 4가 되고 플러스는 6이 되고, 그러면 4차식 3a의 제곱 마이너스 8a의 제곱 플러스 6a의 제곱, 그러니까 a의 제곱. 3차식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6a 제곱 플러스 2a 세제곱. 왜 계산이 틀렸지? 9, 8a 제곱. 어딘가 틀렸어. 왜냐면 a 값이 지금 음수가 나왔거든. a가 양수. 플러스를 썼네. 이거 조금 틀린 게 아니라, 조금 틀렸지만 연산이 확 무너져 버렸어. 요 세제줄부터 다시 해야 돼. 오케이. 자, 적분은
선생님도 무서워한다. 연산이 틀리기 너무 좋다. a 플러스 1 대입하니까 자, 양변에 12를 곱하니까 근데 이거 내제곱 정리 언제 하냐? 계산이 복잡하긴 복잡하다. 제곱하고 또 제곱해야 되거든. 자, 하지만 공통으로 인수분해 하면 쉽게 해결된다. 세제곱으로 묶으면 3a 플러스 1 하나 남고 2a 플러스 1 플러스 6a. 그러면 여기만 1차식만 잘하면 되네. a 플러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깔끔하게 a는 마이너스 1 또는 1. 이 정도면 소수령의 기대를 만하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요 생각을 못하고 그냥 A 접근하고 B 접근해서 둘이 같다 하려고 하니까 이거 두 배만큼 피해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이거 너무 시간 도둑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0부터 A 플러스 1까지 접근하면 0이 된다를 이용하니까 할만한 수준의 서술형이 된다. 객관식에서는 요 간격과 요 간격이 같다를 이용하면 되고 오른 빼기 왼으로 연산해야 돼. 또 0 빼기 A 하면 안 돼. 길이 구할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빼야 되고 세로로 길이 구할 때는 위에서 아래를 빼야 돼. 조심해야 돼. 자, 60번도 같은 상황인 거야. 60번도. 여기도 S1과 S2가 있는데 둘이 넓이가 같다라고 되어 있어. 자, 60번도 fx는 문제에 주어져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이것도 방향만 잡아주고 끝내겠습니다. 60번. 거의 같은 유형인 거니까. 자, fx에서 S1은 fx에서 뭘 빼야 돼? k를 빼야 돼. 위에서 자, 위가 3차 함수를 좀 진하게 해볼게. 빨간색으로. 이게 지금 3차 함수야. 그리고 요게 yk. 그림이 조금 해서 색칠한 부분이 잘 안 보이네. 잠깐만. 아니지. 빨간색이 여기까지 있는 거지. 너무 새로 길쭉하게 생겨가지고 잘 안 보인다. 그래서 S1은 빨간색 빼기 초록색이 S1이고 S2는 뭐 빼기 뭐야? 초록색 빼기 빨간색이 S2지. 그치? 근데 둘의 넓이가 똑같아. 그럼 이것도 따로따로 접근해서 둘이 같다고 할 수 있지만 둘이 보면 서로 부호가 반대지. 따라서 요 A의 좌표를 알파라고 할게. 아직 얼마인지 몰라. 0부터 알파까지 fx 빼기 k를 접근해버리면,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서 쪼개져야 되거든. 이 지점에서 쪼개져야 되는데 쪼개지 않고 그냥 0부터 알파까지를 그냥 fx 빼기 k 해버리면 요 별표가 된 지점까지는 위 빼기 아래를 만족했지. 그러니까 S1이 그대로 나와. 근데 별표부터 알파까지는 초록색 빼기 빨간색을 한 게 아니라 반대로 빼져 있으니까 S2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 마이너스 S2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아까 했던 처음 끝까지 접근해버린 거지. 위아래가 바뀌어버렸으니까 마이너스가 생기고 이게 0인 거지. 그럼 나는 접근을 몇 번만 해도 돼? 한 번만 해도 되는 거지. 자, 근데 현재 문자가 몇 개냐면 알파하고 K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잖아. 요 박스 친 거 하나밖에. 그럼 어떻게 구하냐라는 생각이 들지만 fx가 지금 식이 뭐니? fx가 뭐지?
알파를 구할 수가 있어. y에 대응 대 x를 알파 구하는 방법이야. 그러면 x 플러스 1의 세제곱은 8이니까 2의 세제곱. 홀수지. 홀수면 답이 몇 개? 그렇지. x는 1, 알파가 1인 거지. 0부터 1까지만 접근해주면 되는 거지. k만 문자인 거야. 그럼 해결이 되겠지. 자, 이렇게 두 넓이가 같을 때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접근해버리면 0이 된다는 성질을 이용한다. 그리고 위아래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야. 또 위아래가 안 바뀔 때는 진짜 두 번 접근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62번도 똑같이 A와 B의 넓이가 똑같대. 그러면 A와 B의 시작은 1이고 끝은 A지. 1부터 A까지 이 함수를 접근하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A 플러스 B인데 둘이 똑같으니까 는 0이 될 수밖에 없겠지. 계속 같은 경우이지. 자, 그러다가 문제가 살짝 바뀌는 게 넓이가 1대2로 바뀌었어. 1대2. 근데 우리가 한 거는 넓이가 같다니까 굳이 비례식으로 따지면 1대1이었지. 1대1은 쉽게 볼 수 있는데 선생님 그러면 1대2는 접근 두 번 해야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P와 Q를 구한 다음에 P 대 Q는 1대2 비례식을 세워서 풀 수도 있겠지. 물론 답이 나와. 접근 두 번 하면. 하지만 얘도 접근을 한 번 할 수 있는 비법이 가능해. 왜냐면 이건 특별해. 여기 별표 2차 함수이기 때문에. 2차 함수면 1대2인데도 1대1로 변형이 가능해. 자, 어떻게 변형이 가능하냐? 2차 함수의 특징이 뭐야? 얘 꼭지점이 x가 1일 때잖아. 그러면 x는 1을 여기다 그리면 이렇게 해서 꼭지점을 지나는 게 좌우 대칭이 되겠지. 좌우 대칭이 되니까 요 둘의 넓이가 어때? 똑같이. 그러면 P 대 Q가 1대2면 Q가 원래 2P였지. 2P인데 둘이 똑같으니까 PP가 돼. Q가 2P인데 좌우 대칭이란 말이지. 꼭지점 기준으로. 그럼 PP로 쪼개졌어. 자, 그러면 잘 봐. 여기서 끝까지 가지 말고 여기 P, 여기도 뭐야? P지. 둘이 넓이가 어때? 똑같다가 1대1이 됐지 이제. 2차 함수를 꼭지점으로 쪼개면 양쪽으로 쪼개지니까 1대1로 활용할 수가 있고 0부터 어디까지 접근하면 돼? 1까지 접근하면 얼마? 0이 된다. 또 똑같은 문제가 됐어. 요 1대2라는 이미지를 잘 기억해라. 1대2지만 이것도 넓이가 같다고 풀 수 있다고 기억해야 돼. 몇 차 함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2차 함수 또는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라고 해도 괜찮아. 절대값으로 바꿔도 괜찮겠지. 4차도 바꾸면 좌우 대칭이잖아. 그치? 그런 경우도 가능할 수 있어. 좌우 대칭이면 다 가능할 수 있다. 자, 이번엔 67번으로 넘어가서 2차 함수와 직선 1차 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x축에 의하여 2등분된다. 자, 2차 함수 인수분해하면 x 빼기 6, 0과 6이 두 근인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y는 ax인데 y는 ax가 지금 a의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는 상황이지만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a가 양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왜냐면 a가 양수여야지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x축에 의하여 2등분 된다가 말이 맞지. 말이 되지. 근데 만약에 하나 더 그릴게. a가 음수였다면 2차 함수와 1차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x축에 의하여 무슨 2등분이야? 바깥쪽에 있는데, 그치? 나머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a는 양수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자, 요거는 일단 해석이 됐고. 자, 그러면 요 넓이가 아래쪽이 s면 위쪽도 s다. 그러면 아래쪽 넓이 구하는 게 쉬울까? 위쪽 넓이 구하는 게 쉬울까? 두 개 중에 어떤 게 쉬울까? 자, 아래쪽은 2차
2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지기 때문에 빠른 공식이 가능하다. 따라서 아래쪽은 6분의 절대값 A가 1이야. 아예 그냥 대입 바로 해버릴게. 6분의 절대값 1이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게 S다. 자, 그럼 위쪽 넓이를 구해서 같다고 식을 세우려고 하면 위쪽은 이거 그래프가 위가 직선이지. 근데 아래를 보면 여기는 X축인데 여기는 뭘로 바뀌었어? 2차 함수로 바뀌었잖아. 이렇게 함수가 달라지면 한 번에 접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달라지는 지점을 기준으로 쪼개야 된다. 그리고 왼쪽은 삼각형이 되는 거고 삼각형 넓이 구하면 되는 거고 오른쪽은 위 빼기 아래 1차 빼기 2차로 접근해야 되고 그 두 개를 더한 게 S야. 그 두 개 더한 거랑 얘랑 서로 같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흘러가는 거지. 자, 그러면 상당히 풀이가 길어지지. 자, 하지만 나 지금 아래쪽 넓이를 S라고 지금 한 거잖아.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체 넓이는 2차와 1차로 둘러싸여져 있지. 바로 무엇이? 적분이 없다. 적분이 없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교점이 여기라고 생각해야지. 교점이. 그러면 알파가 0이고 베타가 0인데 여기는 안 구했어. 교점을 찾아야 돼. 저 2차 함수랑 여기는 1차 함수를 연립해야 돼. 그래서 x는 0하고 6 플러스 a 두 개 나오지. 근데 여기가 6 플러스 a 플러스 6인 거예요. 여기가 a 플러스 6. 따라서 전체는 0부터 어디까지? 아이고, 조금 안 하기로 했지. 빠른 공식 쓰기로 했지. 6분의 절대값 a는 어차피 2차 함수 개수 1이고 베타가 a 플러스 6이고 알파가 0이니까 세죠. 그럼 이게 전체는 몇 S였지? 얘가 2S지. 그러니까 여기는 S 구하는 걸 여기다 대입하면 해결이 되지. 자, 정리 6분의 a 플러스 6의 세제곱 2 곱하기 S 여기 있네. 6분의 6의 세제곱 6의 제곱이네. 자, 그러면 이렇게 6을 곱하니까 6의 세제곱으로 바뀌겠다. 2 곱하기 6의 세제곱. 사실 그 세제곱 없애면 얘는 6이 되지만 얘가 2의 3분의 1승이 되는 좀 안 예쁜 모양이 나오긴 해. 양변에 3분의 1승을 하는 거야. 양변에 3분의 1승을 하니까 이렇게 돼. 전체 3분의 1승, 전체 3분의 1승, 각각 3분의 1승이 된 거지. 모양이 안 예쁘다. 그치? 근데 물어보니까 a 플러스 6이 그냥 세제곱 형태로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2 곱하기 6의 세제곱이 답이 되는 거지. 510인가? 510이 아니구나. 6을 3번 곱한 다음에 216 곱하기 2. 그럼 400 얼마 나오겠지. 어쨌든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부러 이렇게 세제곱근 나오는 게 싫어서 출제자가 문제를 요것도 한 8 정도 됐으면 2의 세제곱이니까 깔끔하게 답이 나오긴 했을 거야. 근데 아마 그렇게 만들려다 실패했는지 그냥 a 플러스 6이 세제곱 물어봐야지 하는 느낌이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지 학교에서.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적분을 한 적이 없다가 포인트인 거야. 그리고 위쪽 넓이를 구하는 것도 지금 쓰진 않았지만 언젠가는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얘기를 했지. 함수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반드시 쪼개서 둘로 나눠서 풀어야 된다라는 거. 특히 왼쪽 넓이는 적분해도 되지만 직선의 넓이는 도형의 넓이가 제일 좋다. 삼각형, 사각형의 넓이가 제일 빠르다. 그것도 역시 적분을 피해가는 비법 중에 하나라고 기억해주면 돼. 그럼 이제 새로운 주제로 넘어갈 거야. 새로운 주제는 뭐냐면 처음에 이거 이해하는 거 쉽지 않은데 이해가 되는 건 베스트. 근데 이해가 잘 안 돼. 결론 암기하기가 두 번째 베스트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결론이라도 외워서 풀어버리는 거야, 문제를. 자, 공식을 써줄게. A부터 B까지 어떤 함수가 등장해. 그 다음에 A가 FA로 바뀌어. B가 FB로 바뀌어. 그 다음 여기는 GX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GX는 역함수라고 가정할게.
사실 gx는 뭔지 모르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는 역함수라고 얘기할게. gx는 그 결과 잘 봐. 윗끝과 윗끝을 곱해. 그 다음에 아래끝과 아래끝을 곱해. 그리고 빼면 이게 정적분 항상 값이 똑같이 이렇게 나와. 결론이. 윗끝 곱하기 윗끝 빼기 아래끝 곱하기 아래끝 느낌이야. 자, 대신에 이 문제라는 걸 외모를 딱 기억해야겠지. 언제 쓰는지 알아야 되고, 이 문제는 BFB 빼기 AFA로 푼다. 윗끝 곱하기 윗끝 빼기 아래끝 곱하기 아래끝 이렇게 외우는 게 중요해. 알파벳보다는 윗끝 곱하기 윗끝의 곱, 아래끝의 곱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해두면 좋겠지. 자, 그러면 이 문제를 구하시오. 그래서 증명 한번 해줘야지. 증명은 기억할 수 있으면 베스트. 기억 안 나면 그냥 결론만 윗줄만 외우자. 역함수는 누가 등장하냐면 항상 yx가 등장해. yx. 자, 선생님이 지금 점 두 개를 찍었는데 A, FA와 B, FB를 찍었어. 이게 바로 fx 위의 점이잖아. 따라서 두 점을 지나는 함수를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를 상상해서 이렇게 적당히 그려볼게. 어떤 그래프의 일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제 근데 여기가 FA가 되버렸네. 그럼 B랑 FA가 같다라는 정보가 되버리잖아.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한데. 자, 일단 잠깐만 필기 멈춰봐. 이렇게 수정해. 약간 지워야 될 거야. 그래프 좀 지워야 돼. A, B, FA, FB, A, B, FA, FB 순서대로 표기하시고 요 두 점을 지나는 그래프를 하나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 그래프가 Y는 fx야. 자, 역함수의 특징은 뭐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A, B가 있다면 이게 fx의 위의 점이라면 역함수 위의 점은 얘가 정확하게 수직 이등분이 돼서 yx 대칭이동해서 b, a가 된다는 성질이 있어. fx 위에 있는 점은 역함수로 옮기면서 yx 대칭이동이니까 둘의 자리가 바뀌는 그런 현상이 있었지. 따라서 a, fa가 어디로 가냐면 fa, a로 가고 b, fb가 어디로 가냐면 fb, b로 가. 그리고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그려줄게. 이거를 y는 역함수 gx라고 이름을 지을게. 자, 그럼 이제 그림을 봐도 이 그림과 이 그림이 y는 x에 대해서 데칼코마니다. 저거 합했을 때 딱 반대쪽에 찍히는 그림이다 라는 이미지가 좀 상상이 되지. 자, 색칠해볼게. 정적분은 넓이니까 a부터 b까지 fx를 적분하시오. a부터 b까지. 그럼 적분하면 요만큼이 정적분이 되겠지. 이제 역함수를 정적분할 건데 FA부터 FB까지를 정적분하시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런 모양의 정적분이 나오겠지. 자, 두 개를 더하래 지금. 두 개를 더하래. 근데 가만히 보면 지금 도형이 합동이란 거 알고 있지? 그래프가 서로 반대쪽에 찍혀 있잖아. 그러면 이 빨간색 부분하고 합동이 부분을 찾으면 이 부분 데칼코마니까 반대쪽에 찍히는 그림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파란색과 빨간색을 옮겨서 더한다면 기역자가 됐어. 기역자가 됐어. 기역. 그러면 기역자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 기역자의 넓이는 대충 얘기하면 큰 네모에서
요 비어있는 네모를 빼면 되지. 큰 네모는 가로 B고 세로 FB야. BFB야. 작은 네모는 가로 A고 세로 FA니까 AFB야. 빼면 돼. 큰 네모 빼기 작은 네모. 이렇게 해서 공식이 탄생하게 된 거야. 자, 이렇게 해서 했다면, 이렇게 됐다면 이제 이 문제는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객관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A부터 B까지 fx, dx 그 다음에 역함수의 정적분이지. 역함수의 정적분이니까 이게 FA고 FB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A고 B란 말이야.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돼? FA가 와야 돼. 여기 뭐가 와야 돼? FB가 와야 돼. A가 0이고 B가 1이니까 F0, F1이 와야 된다. 그럼 확인해봐. F0이 0인지 F0 0 맞아. 그 다음에 F1이 4인지 확인해봐. 맞아. 그러면 이 문제는 항상 맞게만 나오냐? Yes. 항상 확인해보면 딱 맞게만 출제되고 있어. 그렇지 않으면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이거는 뻔한 문제. 선생님 보자마자 윗끝 곱하기 윗끝 빼기 아래끝 곱하기 아래끝 하고 몇 초 만에 끝내고 넘어갈 거야. 객관식 풀 때. 자, 요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함수를 정적분하는 문제는 요 공식으로 끝낸다. 증명은 까먹어도 기억하면 베스트. 하지만 까먹어도 공식이라도 외워서 풀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다음 레벨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문제가 난이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바뀌었어. 뭐가 바뀌었냐면 10은 이만큼이 올라요. 그러니까 즉 이거 두 개 더한 게 우리가 공식을 외우고 있는 건데 얘가 없고 이 역함수의 정적분만 달랑 물어볼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자, 그럼 아이들이 여기서 많이 막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개념과 공식은 바뀌지 않는다. 얘를 구하라는 말은 이 식 전체를 세워서 얘 빼고 나머지 세 개를 계산해라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즉 같은 공식을 쓴다. 같은 공식을 쓴다.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얘를 보고 다시 처음부터 이게 FA야. 이거를 69-1번이라고 정할게. 새로운 문제야. 요게 FA고 요게 FB인 거야. 그 A하고 B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만들어내야 돼.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FA가 0이고 FB가 4다를 이용해서 AB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럼 AB를 찾기 위해서 FA는 0이니까 저기다 A를 집어넣어. A를 묶으면 근이 두 개가 또 나오네. A는 0하고 마이너스 완전제곱이니까 두 개가 나오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두고 있다고 가정할게. 그럼 X값은 0 이상이니까 마이너스는 돼야 돼. 안 되거든. A는 0이야. 그 다음에 FB가 4를 이용해. FB면 는 4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이제 3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조립 제법이지. B1은 B-1이 되고 B제곱 여기 3B 더하기 4는 0인데 여기가 허근이야. 맨날 이렇게 나와. 허근이거나 근이 나와도 음수가 나와서 버려질 수밖에 없어. 답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럼 B가 얼마인 거야? 1인 거야. 자, 그러면 어차피 이 네모친 부분을 물어봐도 전체를 다 구할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 그럼 나머지 부분 다시 채워 넣을게.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 더하기 문제.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지. 선생님이 만든 문제지. 또 는 공식이 뭐야? 윗끝 곱 빼기 아래끝 곱인 거지. 그럼 나는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만 계산해서 이항하면 답이 나왔지. 그럼 이거 적분할 줄 알아 몰라? 3차식 있지. 계산해야 되지. 끝이. 자, 이렇게 두 개가 모두 등장하는 게 레벨 1. 그냥 외우고 있으면 답이 나오는 느낌이야. 외우고 있어? 답 나와. fx 역함수
정적분을 더했어. 그럼 무조건 이렇게 풀면 답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역함수의 정적분만 물어보면 그래도 이 공식을 풀로 다 세운 다음에 얘를 계산해서 이항시키면 네모가 답이 된다. 이렇게. 요 문제가 뭔지 알겠어? 동훈아? 물어보는 말이 뭐야? 역함수의 정적분만 물어본 거야. 얘는 두 개 더한 걸 물어봤지. 더한 걸 물어본 게 레벨 1. 역함수만 물어본 게 공식은 똑같지만 레벨 2가 되는 거고, 얘를 직접 계산해서 이항해주면 된다. 중요한 건 A, B를 구하는 과정만 잘 차근차근 풀면 되고, A, B는 여러 개 나온다, 하나만 나온다. 하나만 나온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버려지거나 아니면 허근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A, B는 여러 개 나올 수가 없어. 이 문제 특징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유형적으로 그냥 암기해서 접근한다. 잠깐만, 이거 뭐야? 루트가 나왔어. 어차피 상관없지. 왜냐면 레벨 1은 우리가 접근한 적 없잖아. 밑끝 꼭대기 아래끝 꼭으로 끝내지, 그지? 그러니까 루트가 나와도 상관없어. 자, 하지만 72번은 문제를 읽어보면 달라. fx랑 역함수 gx까지는 똑같지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 정적분 더 정적분을 안 물어봤어. 그냥 두 함수의 뭐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이렇게 물어봤다. 어떤 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자, 이 경우는 어떻게 풀 거냐? 나뭇잎 모양을 상상하면 되는데, 잘 봐. 얘가 2차 함수야. 원래 어떻게 그려? 아래에 볼록해요. 이렇게 그려야 돼. 그런데 0 이상 돼. 그럼 다 그릴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여기 지워. 필요 없어. 필요한 것만 그려. 그 다음에 역함수는 어떻게 그려라? fx와 역함수 그리는 거 아까 증명할 때도 보여줬지만 반드시 누가 필요해? y는 x가 필요해. y는 x가 필요해. 그러면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동, 다른 말로 데칼코만이다라고 얘기하고, 그걸 초록색으로 그려볼게. 초록색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고 얘가 역함수다. 여기서는 gx다라고 해도 되겠지? 그리고 얘가 원래 fx다. 그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초록색과 파란색으로 둘러싸이는 이 부분이지. 그러니까 나뭇잎 모양 느낌 나지? 그치? 그럼 이거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는 아까 문제랑 똑같아 달라. 이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 fx 정적분하고 역함수 정적분에서 더해라. 그게 아니라고. 그냥 fx라는 역함수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자, 그럼 잘 봐. 내가 지금 나뭇잎이라고 한 이유가 위아래가 대칭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넓이가 s면 여기도 뭐야? s지. 그러면 둘 다 구해야 돼? 아니면 하나만 구해도 돼? 하나만 구해서 몇 배 해주면 돼? 2배. 자, 그러면 fx로 푸는 게 쉬울까? 역함수로 푸는 게 쉬울까? fx로 푸는 게 쉽잖아. 그럼 나는 역함수가 필요 없단 말이야. 역함수 필요 없어. 그냥 지워버릴게. 역함수 필요 없고 여기 구해서 몇 배 해주면 돼? 2배 해주면 되잖아. 따라서 2s 내가 2를 미리 써놓지 않으면 까먹는다. 2배 할 거다라고 계획. 자, 그럼 s는 인테그랄 적분이고 0부터 여기까지지. 그리고 위 빼기 아래 해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 교점인데 연립해야 돼. 얘랑 y는 x 연립해야 돼. 3 곱하니까 x는 0.3이고 3이다. 그치? 그럼 0부터 3까지 위가 1차 함수고 아래가 2차 함수니까 이렇게 해주면 적분하면 게임 끝난 거지. 자, 그런데 주연아, 적분 안 할 수 있나? 적분이 어렵진 않지만 혹시 안 할 수 있나? 빠른 공식. 그렇지. 2차 함수랑 1차 함수로 둘러싸여 있지. 따라서 2 한 다음에 6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3. 플러스 3분이구나. 그 다음에 베타 빼기 알파에 세제곱하면 산수만 잘한 거다. 할만하지? 자, 피시는 됩니다. 어떤 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렇게 역함수가 필요 없고 그냥 fx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몇 배 해주면 된다? 딱 2배 해주면 된다 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자, 현재는 여기서 이제 단원이 한 번 끝나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도 들어도 상관은 없는데 수요일날 테스트를 꼭 본다 그러시고서 수학여행을 가셨어요. 와, 반전이어서 반전.
선생님을 속였어. 오메가 현지야. 그치? 의도는 아니었지? 알았어. 너 수학여행 가는 건 안 까먹냐? 수학여행 가는지 모르고 막 공부하는 거 아니야? 학교 가서? 그건 안 까먹어? 신기하네. 믿겠습니다. 자, 영상 봐야 돼. 수요일까지 봐야 될 것 같아. 금요일부터 시험 봐야 될 것 같아. 자, 이제 다시 뭐가 등장했냐면 우리 예전에 했던 거 위치, 속도, 가속도야. 자, 위치를 뭐 하면 속도가 나왔지? 미분. 속도를 또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왔지. 그러면 미분의 반대가 적분이라고 배웠잖아. 그러면 가속도의 적분은 속도일 거고 속도의 적분은 위치일 거야. 그치?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적분은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야? 두 가지야. 부정적분과 정적분이잖아. 그럼 선생님 부정적분은 언제 구하는 거고 정적분은 언제 구하는 거냐 차이점 여러 번 이야기했어. 부정적분은 함수를 구하는 게 목적이고 정적분은 풀마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만약에 가속도를 함수로 주어져 있다. 여기 속도가 주어져 있네. 속도가 주어져 있는데 위치를 구하고 싶어. 그 얘기는 위치의 함수를 구하는 과정이란 말이야. 따라서 무슨 적분해야 돼? 부정적분. 그래서 일단 요게 부정적분으로 푼다가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오늘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위치는 이렇게 위치라는 함수 xt가 어쩌고저쩌고 뭐 vt가 어쩌고 이건 함수인데 가속도는 at는 어쩌고 이건 함수인데 함수를 구할 때는 부정적분으로 풀면 되지만 만약에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위치하고 비슷한 위치의 변화량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 실제로 움직인 거리,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물어볼 때가 있어. 자, 둘의 차이가 뭔지가 상당히 헷갈릴 수 있어. 좀 쉬운 예로 이 얘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어떤 물체를 공을 위로 던지면 땅에 떨어질 거야. 그치? 이걸 위치 그래프라고 가져갈게. 내가 시각이 0일 때는 지면에서 공을 던졌어. 그래서 1초 뒤에 10m를 찍고 2초 뒤에 땅에 떨어졌다고 가정하자. 자, 그러면 시간의 시작을 0으로 가정하고 시간의 끝을 2라고 가정할게. 2라고 가정할게. 그럼 여기서 질문. 여기 첫 번째 질문. 자, x는 뭘 뜻하는 거야? 위치를 뜻하는 거야. t가 2일 때 위치는 얼마일까? t가 2일 때 위치. 이 그래프는 위치 그래프야. 0이지? 2,0이니까. 우리가 말하는 y값이 x야. y값이. 그러니까 점을 하나 찍으면 x, t, 아니고 있어. 우리는 항상 x, fx에 익숙하지만 시간 속도, 가속도 여기서는 위치 속도, 가속도에서는 t, ft라고 안 쓰고 xt라고 쓰는 거야. 이게 위치일 때는 xt, 속도일 때는 vt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 다 y자리잖아. 왼쪽에 있잖아. y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y라고 상상해야 돼. 해당 그래프여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0에서 2까지 위치의 변화량 0부터 2까지 위치의 변화량이 얼마인지 보자. 자, 그 얘기는 나중 위치가 2일 때고 처음 위치가 0일 때니까 이게 바로 위치의 변화량이야.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게 위치의 변화량이야. 자, 처음에 높이가 0이었지. 근데 2초일 때 위치가 얼마야? 0이지. 그럼 0 빼기 0. 위치의 변화량은 있어 없어? 없어. 0이야. 이게 위치의 변화량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엘리베이터를 탔어. 내가 1층에 있었어. 우리 여기 10층이지. 10층까지 올라왔어. 그럼 다시 1층으로 내려왔어. 그게 여러분의 하루의 일과잖아. 하고 나서 올라왔다 내려왔다 집에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시작 시간과 수업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의 위치의 변화량은 얼마야? 0에서 0이니까 0이야. 똑같은 층이 있으니까. 자, 이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이게 1, 2, 3, 5. 위치의 변화랑 실제로 움직이는 거리. 하지만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또 달라. 위치의 변화량은 0에서 0을 빼니까 당연히 0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이게 움직인 거리는 처음에 0에서 얼마나 올라왔어? 10만큼 올라왔지. 그 다음 다시 10만큼 뭐 했어? 내려왔지. 다른 위치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10 플러스 1이니까 얼마야? 20. 따라서 위치의 변화량, 실제로 움직인 거리. 이게 비슷비슷한 개념인데 다 달라. 그래서 오늘은 이거 잘 해야 돼. 세 개가 다르다는 걸 인식해야 돼. 자, 위치의 변화량과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다 다르다. 여기 보면 다 다르잖아. 계산하는 과정이 다 다르잖아. 자, 그러면 이거는 내가 실제로 그래프를 예를 들어서 보여준 거고, 실제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위치를 안 알려줘. 위치를 알려주면 쉬운 문제야. 눈으로 보면서 풀면 되니까. 시험에는 뭘 알려줘? 속도를 알려줘. 속도를 알려주고서 위치의 변화량구에 실제로 움직인 거리 구해. 이렇게 세 가지로 질문할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자, 선생님은 위치는 이미 설명해서 위치는 어떻게 구하면 돼? 속도를 뭐 해주면 돼? 부정? 적분해주면 돼. 자, 위치 공식이야. 위치는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vt dt. 속도를 부정적분한 거야. 미안해. 0부터 t가 왜 들어갔어? 부정적분이라고 말해놓고 정적분을 써놨어. 이게 위치 구하는 공식이야. 그럼 위치의 변화량은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적분하면 돼. 똑같은 속도의 적분이지. 근데 이거 무슨 적분이야? 부정적분이야. 이거는 정적분하면 위치의 변화량이야. 신기하다. 자, 세 번째. 실제로 움직이는 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움직이는 거리도 정적분이야. 그럼 차이가 있어 없어? 없지. 잘못된 거야. 사실 똑같지 않아. 절대값. 속도의 절대값? 속도의 절대값 들어본 적 없나? 속력. 오, 기억하네. 이거 속력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야금야금 달라. 봐봐, 신기한 건 속도를 적분한다는 사실은 다 똑같아. 왜? 위치고 얘도 움직이는 거리도 위치의 개념을 갖고 있잖아. 뭔가 위치의 개념들이기 때문에 속도 적분은 다 들어있는데 하나씩 외워. 한글로. 위치는 한글로 외워. 속도 부정적분. 위치의 변화량은 속도 정적분.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속력 정적분. 부정적분 하나, 정적분 두 개야. 그리고 하나는 속도고 하나는 속력이야.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다 외워야 돼. 순간. 지금 자, 위치는 속도 부정적분, 위치의 변화량은 속도 정적분,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속력 정적분. 자, 오늘 수업 들으면서 계속 중얼중얼 하면서 들어야 돼. 틈만 나면 이거 외우려고 그렇게 돼. 오늘 주제가 이거야. 그 다음에 예전에 내가 0일 때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요약해주면 위치가 0일 때가 뭐였지? 땅에 떨어질 때, 지면일 때, 지면 똑같은 말이지. 땅에 떨어질 때, 지면일 때, 그리고 원점일 때, 위치가 원점일 때, 그게 위치가 0인 거잖아. 원점. 그 다음에 속도가 0인 건 뭐가 있었지?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최고 높이일 때, 거의 비슷한 말이야. 세 번째 하나 더 있어. 제동을 걸면, 브레이크를 걸면 삐 정지할 때. 정지할 때도 속도가 0이야.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가 멈추면, 기차가 멈추면 속도가 0이다. 그래서 위치가 0인 거 3개, 속도가 0인 것도 3개. 앞에 필기 있어. 자기 책을 찾아보세요. 내가 분명히
여러 번 써드렸고 이제는 안 써준다고 얘기했어. 그때 약속해서 내가 다음번은 안 써준다고. 필기를 보고 다시 기억을 차리면 돼. 세 개를 기억하고 출발하는 거야 일단. 오늘 배울 공식도 세 개인 거야. 위치의 변화랑 실주 움직이는 거야. 처음에는 순서까지 그대로 외우는 걸 추천해. 처음에는. 그 순서까지 기억하는 게 좋아. 그러다 익숙해지면 바로바로 꺼내는 연습하는 거야. 마치 구구단 7, 3은 20일을 알지만 초등학교 때는 7, 1, 7, 7, 24, 7, 3, 20일이었어. 기억을 계속 해봐. 여러분 다 그렇게 외웠어. 순서대로. 그거 나올 때까지 계속 외웠어. 1부터 계속 세서 그렇지. 그것처럼 순서대로 외우면 외우는 데 도움이 돼. 그러다 보면 나중에 7, 3, 21이 바로 나오는 거야. 익숙해지고. 연습해야지. 자, 그럼 이제 문제만 잘 읽으면 되겠지. 자, 원점을 출발하여. 이게 무슨 말이야? 처음 위치가 0이다. 원점을 출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점을 출발하지 않을 수도 있어. 내가 10층 높이에서 공을 던질 수도 있으니까. 처음 위치는 10이었던 거야, 그때는. 자. 시각 t의 속도가 주어져 있을 때 항상 이 단원의 특징은 뭐다? 속도가 주어져 있다. 속도가. 왜? 속도를 접근해서 다 위치의 변화랑 움직임 거리를 구할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럼 우리 전에 배울 때는 뭐가 주어져 있었어? 위치가 주어져 있었어. 그래서 걔를 미분해서 속도랑 가속도를 찾아내니까 거꾸로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럼 이제 움직임 2에서 3까지 뭐가 돼? 위치의 변화를 하는 거야. 자, 기억을 살려. 위치의 변화량은 뭐였지? 속도, 정적분. 속도, 정적분인데 2부터 3까지면 2부터 3이라고 써야 돼. 시작과 끝을 써줘야 돼. 그때 움직임 변화량이니까. 그러면 얘는 속도는 어디냐면 2t제곱 빼기 3t야. 자, 이거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끝난 거야. 공식만 알면 끝나는 상황이야 지금은. 오늘은 초급 수준만 다룰 거야 이렇게. 속도, 가속도 중에. 다음 시간에 드디어 기본 진도는 한번 끝이 납니다. 사실 기본 진도가 아니지. 우리 지금 이걸 두 번째 배우고 있다 사실 알아야 돼. 선생님이 중간고사 보기 전에 이미 정적분 마지막 초단 이만큼 얘기하는 거 다 했었지 진도를. 이제 여러분들 두 번째 듣고 있는 거고 이 책이 끝나면 세 번째 심화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거야. 또 심화할 때 열심히 교재 빨리빨리 끝내. 여러분 반복하지 말고. 자 이번에는 물어보는 게 뭐야? 주어진 건 속도. 뻔하지. 속도 주어져 있을 거야. 속도가 주어져 있을 가능성이 90%. 가끔 가속도가 주어져 있는 경우가 있긴 해. 근데 쫄지 마. 가속도가 있으면 부정조건하면 속도가 나옵니다. 어차피 속도가 기준이야. 이 단원에서. 그래서 또 3에서의 위치를 구하고 위치 공식 뭐야? 속도 부정적분. 그래서 부정적분은 구간이 없고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 빼기 5다. dt고 요거의 위치는 x라고 많이 쓴다고 얘기했지. 자, 적분합시다. 마이너스 2t 세제곱 나누기 3 플러스 6t 제곱 나누기 2 마이너스 5t 플러스 c가 생기지. 그럼 c는 뭐야? c는 원점을 출발해요. x 0이 얼마다 이번에도 0이다. 이거 근데 원점을 출발하라고 자주 써있다 보니까 맨날 x 0이 0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 10층에서 출발해요. 그러면 x 0은 10이 되는 거야. 조심해. 따라서 지금은 0 대입하면 c가 0이니까 c 값은 해결이 됐지. 그래서 마지막 묻는 말은 t는 3에서 위치니까 뭐만 대입하면 되지? 3을 대입하면 끝난 거지. 기본 공식만 잘하자 오늘은. 자 이제 말로 안 해주고 그래프로 나와 있을 때 똑같다. 쫄 필요 없다. 동훈이도 선생님이 직선을 연습시켰기 때문에 충분히 잘할 수 있다. 2차 함수, 3차 함수도 식세는 거 알려줬잖아. 글만 알면 돼. 바로 연습되냐. 자 지금 1차 함수야. 1차 함수는 점 두 개가 필요해. 0,0 여기 4, 마이너스 1. 항상 기울기 하나 지나는 점 하나면 게임이 끝난다 그랬지. 그럼 기울기는 x 증가량 4 빼기 0분의 마이너스 빼기 0. 세로로 놓고 위에 자리를 빼면 되는 거야. 기울기.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고 그럼 y 빼기 y1은 기울기 x 빼기 x1. 이 점을 선택해도 되고 이 점을 선택해도 되지만 난 이 점을 선택하는 게 쉽다는 게 눈에 보이지. 자 내가 구한 1차 함수가 속도지. 속도니까 vt는 뭐야? 정리해. 마이너스 2분의 t. x가 t로 바뀌는 거지. 변수가 t니까.
처음부터 t로 풀어도 돼. x 안 쓰고. 자, 어찌됐건 속도 구했지? 속도를 알려주지 않고 우리 보고 한번 구하기 한 번밖에 차이가 없어. 이제 묻는 말 뭐야? 위치니까 속도 부정적. 그래, 외울 수 있잖아. 잘하잖아. t를 부정적분해라.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t 제곱 나누기 2가 되고 더하기 c. 원점을 출발해요. 이번에도 꼭 확인해라. x 0은 0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c가 0이다. 자, 그 다음에 4에서의 위치니까 x에다 4를 대입하면 t에다 4를 대입하면 끝납니다. 자, 이제 두 개가 움직인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움직여. 두 점 PQ가 있는데 원점을 동시에 출발했네. 그치? 원점을 동시에 출발했지. 그러면 P의 처음 위치도 0이고 Q의 처음 위치도 0인데 위치를 이렇게 섰을 때 얘가 P인지 Q인지 구분해야 하는데 그럼 여기다 P 위치는 위치인데 Q의 위치 이렇게 PQ를 밑에다 붙여주면 되는 거지. 두 개 이상 있을 때는. 그 다음에 속도는 1, 2로 되어 있는 그치? 사실 1, 2면 얘도 1, 2 하는 것도 괜찮아. 지금은. 문제를 따라갈게. 나는 PQ를 좋아하는데 얘는 1, 2라고 했으니까 나는 1, 2. 1이 P고 2가 Q다. 이렇게 순서를 기억해주고. 자, 그럼 속도는 주어져 있다. PQ가 만나는 것. 만난다? 둘이 만난다? 뭐가 똑같은 거야? 위치가 똑같아? 속도가 똑같아? 가속도가 똑같아? 뭐가 똑같아? 만난다는 것은? 위치가 같다. 야, 우리 둘이 만나고 같은 위치에서 만나야지. 다른 위치에서 어떻게 만나? 그렇지? 만난다는 것은 위치가 같다. 그래? 그러면 P의 위치와 Q의 위치가 같다가 돼야 되고 위치 구하는 공식 속도 부정적. 그럼 여기 속도가 두 개가 나와 있으니까 둘 다 부정적분 해주면 돼. 부정적분하면 3분의 t 세제곱 마이너스 t 제곱 더하기 c1 t 제곱 나누기 2 더하기 3t 더하기 c2 라고 했을 때 원점을 출발하여 라고 했고 둘이 c1과 c2 어떻게 구해? 처음 위치가 얘가 0이지. 그 얘도 0 집어넣어서 뭐 나와야 돼? 0 나와야 되니까 c1은 얼마야? 0 c2도 얼마야? 0. 그럼 이거 방정식 풀면 t가 나오겠지. 그치? t가 나오는데 2차 방정식에서 t가 여러 개 나와. 자, 하지만 t는 무슨 수다? t의 범위가 있다고 했지. 시간. t는 무조건 양수다. 시간은 양수다. 음수가 될 수 없다. 시간은 양수다. 따라서 여기서 구한 해가 양수 하나, 음수 하나 두 개 나올 거야 아마. 그러면 답은 뭐만 골라주면 돼? 양수만 골라주면 돼. 가끔 양수가 두 개 이상 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거야. 처음으로 만나는 거, 두 번째로 만나는 거, 세 번째로 만난다고 물어볼 거야. 그때는. 쫄 필요 없겠지. 어쨌든 양수만 답을 일단 골라낸다. 라고 생각하면 돼. 주연아, 그 뒤에 조그만 사탕도 있어. 그거 먹으면 시큼할 거야. 여기서 한두 개 꺼내 먹어. 줄게. 82번. 별표 하나 치자. 이거 요 정도면 살짝 심어. 살짝 심어. 여기 생각보다 잘 외웠어. 지워도 될 것 같아. 하지만 숙제를 하면서 외운 거를 마무리를 지어야 돼. 지금 외웠는데 자고자면 또 지워진다. 자, P는 A를 출발하여 T에서의 속도가 주어지고 Q는 K를 출발해요. 이거 처음 위치가 이 0이 아닌 게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지?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지. 처음 위치 하신 게 출발이니까 속도가 T에서의 속도가 1이다. 그러면 요 속도가 VT인데 이건 누구 거야? P 거니까 이거는 P라고 쓸게. 그 다음에 얘는 속도는
속도인데 q 거니까 v q인데 좀 이상해. 속도인데 1이지. 가능한 거야. y는 1. 상수함수야. 속도가 계속 1인 거야. 가능한 거야. 이상한 거 아니야. 0차, 1차, 2차 다 가능한 거야. 다양한 함수는 다 되는 거잖아. 자, 출발한 후 몇 번 만난다? 2번 만나야 된다. 그럼 위치가 같은 게 몇 번 있다? 2개 있다. 위치가 같다라고 식을 세웠을 때 2개가 존재한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 그러면 역시 위치가 2개니까 얘의 위치가 있고 쟤의 위치가 있으니까 P의 위치부터 찾자. P의 위치. 아이고, P의 위치라고 해서 Q라고 쓰고 있네. 자, P의 위치는 부정적분 3t제곱 마이너스 1을 부정적분 해라. 그러면 계산하면 t세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C1인데 처음 위치가 얼마다? 5야 처음으로. 당황할 필요 없어. 0 넣어서 5가 나와야 되니까 C1이 얼마다? 5다. 5다. 자, 이번에는 Q의 위치. Q의 위치는 속도 부정적분이니까 1을 부정적분하면 되고, 아이고 쉽네. 1적분 T 더하기 C2. 이번에도 T에다 0 집어넣었을 때 K가 나와야 되지. 0 집어넣었을 때 K니까 C2가 K가 돼. 이게 Q의 위치. 그러면 만난다는 것은 위치가 같다니까 같다고 보면 되겠지. 근데 그 같은 게 몇 번 있다? 2번. 자, 여기서 해석 잘해야 돼. 교점이 몇 개? 항상 근은 교점하고 똑같은 말 해야 되지. 근이 2개다, 교점이 2개다. 교점이 2개? 실근이 2개? 많이 들어봤지? 미정계수 K만 우변에 남기고 다 넘기기. 맞아? 동훈이 맞아? 근의 개수를 물어볼 때는, 연립할 때는 미정계수만 남기고 다 어디로 넘겨라? 좌변으로 넘기라 그랬지. 그럼 t세제곱 빼기 3t 더하기 5는 k. 이렇게. 여기든 t를 이 양식에서 k만 남긴 거야. 그래서 그래프는 몇 개? ft랑 y는 k. 그래프 2개. 교점이 몇 개? 2개가 되도록 만들어라. 그럼 얘를 ft를 미분해야지. 오랜만에 그래프 그리기야 이제. 그럼 얘는 1과 마이너스 1에서 그는 가죠. 그럼 얘를 3차 함수를 그리면 이 모양이 나올 거야. 좀 공간이 없어서 생략해도 되지. 이 정도는 이제 많이 해봤지? 그럼 여기 극대 마이너스 1, 콤마고 얘가 극소 1, 콤마인데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원래 그래프예요.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7. 그 다음에 1 대입하니까 3 이렇게 되지. 그러면 교점이 2개가 되려면 어디에 거야 돼? 위에서 곱하면 되지. 또 아래에서 곱하면 되지. 그러면 k 값이 몇 개 나와? 2개. 여기서 y는 7이니까 k가 7이고 y는 k 맞지? 가끔 마이너스 k일 때 있으니까 조심해. 여기는 마이너스 3. 그래서 k는 7 또는 3인데 이상해. 이거 둘 다 없어져요. 잘못 풀었으니까 답이 없지. 선생님은 지금 잘못 푼 줄 알고 풀었지만 일부러 여러분들은 그 눈치 못 챘을 거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그냥 해본 거야. 자, 상당히 그럴듯하게 설명한 게 맞아. 만약에 교점이 2개라고 해석했다면 이건 정확한 풀이가 맞아. 교점이 2개? 다른 말로 실근이 몇 개? 2개라고 해석했다면 이게 맞는 거야. 근데 출제자는 되게 착해. 객관식에 3과 7을 둘 다 빼고 아래 짝수밖에 안 써 있어. 자, 도대체 뭐냐는 거지. 해석이 어디가 써있냐? 방금 전 문제에서 내가 t는 항상 무슨 수라고 했어? 양수. 양수여야 돼. 그래프를 그릴 때 무슨 수만 그렸어야 돼? 양수만 그렸어야 돼. 그럼 근도 무슨 근이겠어? 실근이 아니라 양근이 돼야 돼. 양근. 실근이 아니라 양근이 2개야. 왜? 왜냐하면 t는 양수니까. t는 양수니까. 따라서
여기에 뭐가 등장해야 돼? y축이 등장해야 된다. 양근은 y축의 개념이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이야, 여기 1이야. 그러면 그 가운데 y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러면 양근 오른쪽에서만 두 번 만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두 번 만날 수 있지. 오른쪽에서 만나야 되는 게 두 번. 양근이 두 개. 은근은 언급이 없잖아. 그러니까 은근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양근만 두 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좌표가 뭐냐면 0콤마고 0 집어넣으니까 5야. 0,5야. 그러면 얘는 3이야. 얘는 0,5야. 그럼 얘는 뭐여야 돼? y는 4여야지. 그러니까 k는 4라는 답이 나는 거지. 자, 양근이 두 개라고 해서 어려운 사람은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t가 양수인 것만 그래프를 그리면 더 이해가 더 잘 돼. 그냥 양수만 그려버려.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근이 두 개가 되려면 초록색밖에 없잖아. 그래서 3과 5 사이여야 된다는 거지, k가. 3도 안 되고 5도 안 되는 거잖아. 여기는 왜 빠지냐? t가 0일 때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출발은 후니까 0은 안 되는 거지. 출발은 후니까 0 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아예 t는 양수다라고 기억하는 걸 더 추천한다고 했지. 자, 그래서 정확하게 k의 범위는 3과 5 사이. 정확한 범위도 이거야. 3과 5 사이. 동안 안 들어가는 거 같지. 하지만 정수라고 했으니까 4 하나밖에 없는 거지. 만약에 그런 말이 안 써있으면 범위를 구하시라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게 좀 더 정확한 이해긴 하다. 3과 5 사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렵다. 양근이라는 걸 찾아내야 된다. t가 양수라는 걸 까먹으면 안 된다는 거. 그걸 알려주는 문제야. 수많은 애들이 이거 객관식 아니고 서술형이었으면 다 답을 두 개 썼을 거야. 뭐 이렇게 엄청나게 틀렸을 거라는 얘기야. 모의고사 기출이지. 비겁하지 않게 출제하셨다. 답에서 아예 빼버림으로써 다시 생각해 라고 얘기해 준 거야. t가 양수인 거 말을 해줄 수 없지만 야 그거 있잖아 그거 다시 생각해 이런 느낌인 거지. 선생님도 뜨끔뜨끔해 가지고 막 급하게 풀다가 막 체크를 하는데 왜 답이 없어? 내가 틀렸나? 보면 이런 개념이 순간 내가 놓칠 때가 아주 있다는 얘기야. 순간. 하지만 객관식은 봐주시는구나. 내신은 꼭 안 봐준다. 꼭 답이 있다. 1, 2번 그것도 눈에 딱 들어오고. 자, 다음 83번. 오늘 지금 실근의 개수 교재를 다 풀었을 텐데 왜 실근의 개수에 반응이 없었지 방금? 미정 개수만 남기고 자별로 다 넘겨서 교점 찾는 개념. 내가 앞에 거 채점하고 틀리고 고치는 거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랬지. 자, 속도가 주어져 있다. 뻔하고 다시 원점을 통과한다. 즉 뭐가 원점이야? 위치가 원점일 때를 찾으라는 거지. 그때 t를 찾으라는 거지. 위치가 원점일 때. 따라서 위치는 xt고 xt가 0일 때를 풀란 얘기지. 위치가 원점일 때. 그럼 xt는 위치는 속도 부정조건이니까 27 빼기 t제곱 dt는 0이니까 27t 빼기 3분의 t 제곱 더하기 c는 처음 위치가 주어져 있다. 또 원점을 출발하네. 0 집어넣어서 0 나와야 돼. c는 0. 자, 그게 0이다. 그러면 앞면에 3 곱하시고 마이너스 3 곱할게. 그래 계산이 초고차항이 앞에 오면 보기 좋다. 민수분해 깔끔하게 되고 그럼 t는 0 마이너스 9 근데 t는 무슨 수다? 양수다. 따라서 답은 9일 때다. 시각을 구하시고 t를 구하시고. 자, 85번은 뭘 물어보고 있어? 운동 방향이 바뀔 때네. 자, 뭐가 0이었지? 속도가 0이었다. 자, 이렇게 개념이 지난 단원에서 확실히 암기가 되어 있어야 잘 풀 수 있다. 헷갈리는 사람은 이번에 다시 외워야 돼. 뭐가 0일 때 3개 이렇게. 속도가 0일 때는 0 대입하니까 t는 3일 때다. t가 3일 때, 시각이 3일 때 위치를 구하시오. 위치 3일 때 위치 x3을 구하시오.
그럼 xt를 구한 다음에 t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 3 집어넣으면 되지? xt는 속도 부정 적분이고 처음 위치는 3에서 출발했다 이번에는 또 그렇지? 절대 x0을 0이라고 하지 마세요. x0이 3이다 지금. 자, 86번 수식선 위에 원점을 출발하여 x0은 0이구나. 속도가 주어져 있다. 또 움직이는 방향이 바뀔 때 근데 여기는 한 개가 아닌가 봐. 처음으로란 말이 들어갔지. 양근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거란 얘기지. 처음으로 속도가 0일 때를 찾아야 된다. 는요 5t로 묶으니까 t-6 t는 0하고 6이니까 0은 제외하면 6이겠네, 그치? 양근이어야 되니까 6일 때 뭐 하나밖에 없는데 처음으로 넣었었네. 6일 때까지 위치의 변화량. 자, 위치의 변화량은 뭐였지? 속도 정적분. 따라서 정적분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위치의 변화량인데 t가 6일 때까지야. 그럼 언제부터인데? 출발 후라고 써있잖아. 처음부터라는 뜻이지. 처음부터 6일 때까지 속도 정적분 하라는 얘기지. 요 구간 잘 찾아야 돼.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위치의 변화량. 이거 맨날 바뀐다. 0일 때가 많지만 여기 0이 아닐 수도 있다. 1부터 2까지 이렇게 물어봐도 된다. 1초부터 2초까지 위치의 변화량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 그럼 이제 정적분 계산하면 끝나는 거지. 자, 열차 제동 나왔다. 제동. 제동은 뭐다? 브레이크다. 제동은 브레이크다. 시동의 반대말이야. 시동의 반대말이 제동이야. 시동은 켜는 거고 제동은 브레이크를 밟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제동을 건 후부터 정지할 때까지. 정지할 때 뭐가 0이지? 속도가 0이다. 따라서 여기다 는영 하면 되니까 t는 10이다. 12일 때까지 뭐가 알아? 달린 거리. 달린 거리가 오늘 위치의 변화랑 실제로 움직인 거리 중에 뭐겠어? 위치의 변화랑 실제로 움직인 거리. 실제로 움직인 거리야. 거리라는 글자가 똑같잖아. 달린 거리, 움직인 거리. 그치? 따라서 처음으로 속력 정적분이지. 0부터 제동을 건 후는 0초일 때부터 제동을 건 거야. 제동을 건 후 t초가 지났을 때라고 써있으니까 0초부터 12가 될 때까지, 정지할 때까지. 절대값, 속도, 속력, 정적분. 자, 그럼 우리 절대값은 푸는 법은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고 10 전체 절대값은 선생님이 접어올리기가 짱이라 그랬지. 따라서 24-2t를 일단 그려. y절편 24, x절편 12인 그래프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접어올리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지. 얘가 속력 그래프야. 속력. 그럼 얘는 함수가 얘는 원래 함수 그대로야. vt지. 속도 그래프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왼쪽은 아예 그리지도 않았어. t는 무슨 수니까? 양수니까. 이제 시간이 나오는 t가 등장하는 모든 문제는 y축의 왼쪽은 그리지 않는다가 상식이야. 양수.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t 더하기 24야. 이 왼쪽 함수, 원래 함수 그대로. 오른쪽 함수는 저 몰랐으니까 이 함수의 부호반대니까 2t 마이너스 24야. 여기 이제 vt가 되는 거지. 바뀐 거죠. 이렇게 바뀐 거야. 원래는 이렇게 내려왔던 거니까. 자, 그리고 0부터 10일까지니까 0부터 10일까지야? 그럼 여기서 끝나니까 빨간색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네. 그냥 0부터 10일까지니까 얘로 결정된 거야, 함수가. 보통 절대값은 구간을 나눠서 풀게 돼 있잖아. 근데 얘는 구간 나누지 않고 그냥 함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적분을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계산하면 끝나는 거야. 굳이 0부터 11을 예를 들어 0부터 24까지였다면 경우가 나눠지겠지.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나눠지겠지만 지금 그럴 필요는 없다. 또한 지금 얘 그래프가 무슨 모양이야? 곡선이 아니라 직선이지. 직선은 접근할 필요가 없다 그랬지.
왜? 정적분할 필요 없는 이유는 넓이 구할 거니까 어차피. 윗변 얼마야? 12, 높이 얼마야? 24. 곱하기 2분의 1, 140. 끝. 직선은 정적분하지 않는다. 넓이 구할 때 정적분하지 않는다. 직선 기억하시고. 자, 이렇게 말이 살짝만 88번에서 바꿔주잖아. 여러분들은 안병리 나왔어요. 이거 대본이란 말이야. 자, 요거 88번 해석까지 해주고 숙제 88번까지 내주겠습니다. 해석 어떻게 하냐면 잘 봐. 답은 똑같아. 뭐 제동을 건 후 제동을 건 후 몇 미터 달려서 정지한가 물어봤지.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방금 전 문제를 해석해주면 정지할 때까지 무슨 거리야? 움직인 거리. 똑같은 문제야. 근데 국어가 안 되니까 선생님 이건 또 어떻게 풀어? 이렇게 질문한다는 얘기야. 자, 우리는 국어를 같이 실력을 높여야 수학도 잡힌다. 자, 88번까지 설명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30개 정도 됐습니다. 자, 숙제는 88번까지 정리하세요.